구군이 제5권 앤드 시바 료타로. 러일 전쟁과 메이지, 일본의 국가적 운명. 원제의 시바 료타로 역사소설 전집수록. 제1장. 서론 시바 료타로와 구군 시리즈의 위상. 시바 료타로 1923만 1996는 20세기 일본이 낳은 가장 위대한 역사소설가이다. 본명 후쿠다 데이이치인 그는 산케이 신문기자 출신으로 1960년 올빼미의 성으로 나오키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화려하게 등장하였다. 이후 료마가 간다, 언덕 위의 구름, 나라라, 고로 등 방대한 역사대하 소설들을 연달아 발표하며 일본 독서계의 전설이 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일본에서만 총 2억 부 이상이 팔렸으며 그의 역사관과 인물 해석은 시바 사관이라 불릴 만큼 현대 일본인의 역사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구군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이 시리즈는 시바 료타로의 대표 걸작 언덕 위의 구름의 번역본으로 메이지 시대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근대 국민국가로 자립하는 과정을 3명의 젊은이 마쓰야마 출신의 시인 마사오카 시키와 군인 형제 아키야마 요시우루 아키야마 사네유키의 삶을 축으로 서술한 대하소설이다. 전 8권으로 구성된 이 작품에서 제5권은 러일전쟁의 최대 분기점인 만주 육상전투와 일본 해군의 결전을 향한 준비 과정이 절정으로 치닫는 핵심권이다. 본 보고서는 제5권의 서사구조, 역사적 배경, 주요 인물 분석, 그리고 시바 사관의 특징과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제2장. 작품의 구성과 제5권의 위치. 2-1. 구군 전체 구성. 언덕 위의 구름은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산케이 신문에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현재까지 일본 최고의 역사소설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제목 언덕 위의 구름은 메이지 시대 일본인들이 서구 근대 문명이라는 언덕 위의 구름을 향해 올라가던 청명하고 낙관적인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메타포이다. 전 8권의 구성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제12권 세 주인공의 청년 시절과 메이지 문명 개화의 시대, 마사오카 시키의 하이쿠 혁신, 아키야마 형제의 군사 유학, 제34권 청일전쟁 18만 9,495의 승리와 러시아의 압박 요동반도 반환, 요구 삼국 간섭, 때러 항전론의 고향, 제58권 러일전쟁 19만 405의 전개와 결말, 리순 공방전, 펑텐 대회전, 스시마 해전, 2-2. 제5권의 서사적 위치와 내용 개요. 제5권은 러일전쟁이 개전된 지 약 1년이 경과한 시점, 즉 1905년 초입부터 중반에 이르는 기간을 다룬다. 2권에서 서사의 두 축은 육상의 리순 요새, 최종 공략과 해상의 발틱 함대 내항 준비이다. 전선에서는 노기 마레스케 대장이 지휘하는 일본 제3군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리순 요새를 함락시키고, 후방에서는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스시마 해전의 작전 계획 수립에 몰두한다. 동시에 마사오카 시키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메이지 문화의 아름다움과 그 덧없음이 전쟁의 포성과 대비를 이루며 서술된다. 제3장. 역사적 배경 러일전쟁의 전략적 분기점. 3-1. 리순 요새 공방전의 전략적 의미. 러일전쟁에서 리순, 포트아서, 요새의 공략은 전쟁 전체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과제였다. 리순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모항으로 이 함대가 건재하는 한 일본 해군은 서해왕해와 동해에서 양면으로 러시아 해군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발틱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리순 함대를 무력화하고 요새를 함락시키는 것은 일본의 절체절명의 전략 과제였다. 시바 료타로는 리순 공방전을 묘사하면서 노기 마레스케 대장의 지휘 방식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적 시선을 유지한다. 정면 돌격 중심의 노기식 공격 전술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이 비극이 일본 군국주의의 육탄 공격과 옥새 문화의 원형이 된다는 점을 저자는 심층적으로 성찰한다. 반면 203고지 점령을 통해 리순 항해 러시아 함대를 직사 포격으로 격침시키는 전략을 제안한 코다마 겐타로 참모총장의
현장 개입 장면은 합리적 전략적 사고의 승리로 극적으로 묘사된다. 3-2 발틱 함대의 장전과 일본 해군의 준비. 러일 전쟁의 해전 측면에서 제5건의 핵심은 러시아의 발틱 함대 23가 유럽에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극동까지 항해하는 33,000km의 대장정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진행되는 과정이다. 총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아로지 HESTVENSKY 제독이 이끄는 이 함대는 출발에서부터 영국 어선을 러시아 어뢰정으로 오인 사격하는 도거뱅크 사건 DOGGR 뱅크 인서던트를 일으키는 등 혼란을 거듭하며 항해를 지속하였다. 일본 해군 참모 아키야마 사네유키는 이 거대한 적 함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지적 격투를 벌인다. 그는 영국 해군의 전술 이론과 트라팔가 해전 1805의 넬슨 제독 사례를 연구하면서 발틱 함대의 예상 항로와 스시마 해협에서의 포위 섬멸 전술을 정교하게 구상한다. 저자는 이 과정을 단순한 군사 전략의 서술이 아니라 한 지성인이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유와 번뇌를 거듭하는 인간 드라마로 묘사한다. 3-3 펑텐 대회전과 육전의 결말. 1905년 23월의 펑텐 현 선양 대회전은 러일 전쟁 육전의 최대 규모 충돌로 양측 합산 70만 명 이상이 투입된 당시 세계 사상 최대의 지상전이었다. 오야마 이와오 총사령관과 코다마 겐타로 참모총장이 이끄는 일본군은 쿠로파트킨 KUROPATKIN 대장의 러시아군을 포위선멸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으나 러시아군은 포위 직전 후퇴하여 주력 보존에 성공하였다. 일본군은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러시아군을 완전 섬멸하지는 못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강화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제4장 주요 인물 분석 3-1 아키야마 사네유키 지성의 군인 제5건의 사실상 중심 인물은 아키야마 사네유키 1868만 1918이다. 에히메현 마스야마 출신으로 해군병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 유학에서 마한 엘프러드세 이어 메이언의 해양전략론을 습득한 그는 일본 해군 전술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탁월한 전략가이다. 시바는 사네유키를 수재이면서도 인간적 번뇌를 가진 복합적 인물로 묘사하는데 그가 스시마 해전의 작전 명령서를 작성하면서 극도의 긴장과 고독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혼자 감당하는 장면들은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 하나이다. 사네유키는 전술 연구에 있어 적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으로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이기적 전략을 추구하였다. 발틱 함대의 예상 경로 분석, 정보 수집 체계 구축, 그리고 티자, 전법으로 알려진 함대 기동 전술의 이론화는 그의 지적 성과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전쟁의 승패가 단순한 무력의 크기가 아니라 정보 전략 지성의 우열에 의해 결정됨을 강조한다. 3-2 노기 마레스케 비극의 장군 노기 마레스케 1849만 1912는 제5건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이다. 청일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는 리순 공방전에서 정면 돌격을 반복하여 2만여 명의 일본군 사상자를 내면서도 요새를 함락시키지 못하는 지휘 실패로 혹독한 비판을 받는다. 시바는 노기를 무능하지만 성실한 군인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한계가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어 메이지 육군이 전술 혁신보다 정신력을 중시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노기의 비극은 그가 리순 요새 함락 이후 러시아 사령관 스토에셀스토설 장군과 나눈 수사형 회견에서 절정에 달한다. 장렬히 싸운 적장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이 장면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무인의 품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시바 특유의 무사도 미학이 농밀하게 배어있다. 노기는 1912년 메이지 천황붕어 직후 순사하는데 이는 제5건 이후의 이야기이지만 그의 인물됨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3-3 마사오카 시키의 그림자 마사오카 시키 1867만 1902는 제5건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이나 아키야마 사네유키의 유년 시절
친구이자 메이지 문화의 정수로서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서사 곳곳에 울린다. 시키는 폐결핵으로 고통받으면서도 하이쿠와 단가의 혁신에 매진하여 근대 일본 문학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다. 시바는 시키의 삶과 문학을 통해 메이지 시대가 단순한 군사적 팽창만이 아니라 근대적 자아와 예술 정신이 꽃피운 시대임을 환기시키며 전쟁의 폭력성과 문화의 함을 대비시키는 서사적 균형을 유지한다. 제5장 시바 류타로의 서술 방법과 역사관 5-1 소설과 역사의 경계. 시바 류타로의 서술 기법. 시바 류타로의 서술 방식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은 작가가 서술자로서 텍스트 안에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작가 개입 기법이다. 그는 이 시대의 일본인은 이러이러하였다. 독자도 알겠지만 나는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와 같은 서술자의 목소리를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이 기법은 역사소설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지한 해석 행위임을 독자에게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시바는 방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실존 인물들의 심리를 세밀하게 재구성한다. 공식 문서, 회고록, 서한, 신문 기사를 종합하여 인물의 판단과 갈등을 소설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그의 능력은 탁월하다. 제5권에서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코다마 겐타로가 리순 전선에 직접 내려가 노기의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 등은 실제 기록에 근거하면서도 소설적 생동감으로 충만하다. 5-2 시바 사관의 특징. 시바 류타로의 역사관, 이른바 시바 사관은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핵심은 메이지 시대를 건강하고 낙관적인 근대로, 그리고 쇼와 시대의 군국주의 일본을 타락한 근대로 대비시키는 시각이다. 시바는 메이지의 지도자들이 국익을 냉철하게 계산하는 합리주의자들이었다면 쇼와의 군부 지도자들은 무모한 관념론과 광신으로 일본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이 시각은 러일 전쟁을 불가피하고 방어적인 전쟁이자 합리적 지도자들이 이겨낸 기적으로 해석하게 한다. 제5권에서 묘사되는 코다마의 합리적 전략 수정, 사네유키의 지적 탐구,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침착한 리더십은 모두 이 건강한 메이지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 시각은 러일 전쟁이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의 일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조선 지배의 심화를 결과하였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추어 서술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6장 제5권의 문학적 성취와 비판적 평가. 6-1 문학적 성취. 제5권은 언덕 위의 구름전 8권 가운데 서사적 긴장감이 가장 고조되는 권으로 평가된다. 리순 공방전의 피와 불꽃, 사네유키의 지적 고투, 그리고 멀리서 접근하는 발틱 함대의 거대한 그림자가 교차하면서 독자를 다음 장으로 끊임없이 이끄는 서사적 흡입력은 시바 문학의 정점을 보여준다. 특히 203고지 전투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개별 병사들의 생사와 국가적 운명이 맞물리는 장면들은 전쟁, 문학으로서의 깊이와 박진감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언어적으로도 시바의 문장은 명쾌하고 리드미컬하다. 복잡한 군사 전략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면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해설 능력, 인물의 내면을 포착하는 심리 묘사의 섬세함, 그리고 유머와 비극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문체의 유연성은 그를 단순한 대중소설가를 넘어 진정한 문학가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6-2 한계와 비판적 시각. 국군에 대한 비판은 주로 두 방향에서 제기된다. 첫째, 한국 중국의 시각을 배제한 일본 중심적 서술이다. 러일 전쟁은 한반도를 주요 전장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는 을사늑약 1905과 한일, 강제, 합방 1910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이 조선 민중에게 무엇을 의미하였는지에 대한 시바의 서술은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건강한 메이지와 병든 쇼와의 이분법이 지나치게 도식적이라는 비판이다. 메이지 시대 제국주의 팽창의 논리가 쇼와 군국주의의 씨앗이 되었다는 역사적 연속성이 시바 사관에서는 충분히 성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바 류타로가 일본 역사 소설의 지평을 넓히고 메이지 시대를 현대 일본인의 집단 기억 속에 생생히 각인시킨 공헌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 독자는 이 작품을 일본 근대화의 내부 논리를 이해하는 귀중한 사료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읽는 보관적 독서가 요구된다. 제7장 러일 전쟁의 세계사적 의미와 현대적 함의 7-1 세계사적 의미 러일 전쟁 19만 405은 비서구 국가가 서구 열강을 군사적으로 격파한 최초의 사례로서 세계사적으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본의 승리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 해방 운동에 강렬한 영감을 주었으며 인도의 네루, 중국의 순원,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 이집트의 무함마드 아비 등 각지의 민족 지도자들이 일본의 승리에 경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전쟁의 승리가 일본 제국주의 팽창을 가속화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완성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이중성은 역사의 아이러니로 깊이 성찰되어야 한다. 7-2 현대적 함의 제5권이 묘사하는 러일 전쟁의 정보전, 전략적 사고,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현대에도 보편적 교훈을 제공한다.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적의 예상 행동을 분석하고 자신의 강점으로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식은 오늘날의 경영 전략론이나 국제 협상론에서도 유효한 원리이다. 또한 노기 마레스케의 사례는 정신력 우선과 합리적 전략 사이의 선택이 조직의 성패를 어떻게 가르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제8장 결론 운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의 서사 시바 류타로의 국군 제5권은 한 작은 섬나라가 세계 최강의 육군, 대국을 상대로 국가의 존망을 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개인의 지성과 의지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웅장한 서사이다. 리순의 피 속에서 합리적 전략의 승리를 이끌어낸 코다마의 결단, 태평양의 파도 위에서 오는 거대한 적 함대를 향해 치밀한 지적 준비를 거듭하는 사네유키의 고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죽은 시인 시키의 그림자가 교직되어 이 소설은 단순한 전쟁 기록을 넘어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로 승화된다. 한국 독자에게 이 작품은 일본 근대사의 내부 논리를 이해하는 가장 강렬한 텍스트 중 하나이다.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이 작품이 전달하는 역사의 다이나미즘, 인물의 생동감, 그리고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보편적 드라마를 음미할 때 독자는 단순히 일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서사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얻게 된다.